두 번째 시간 이제 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 드론은 기원이 무인 항공기를 의미를 하고요. 1930년대 영국의 이제 원격 조종 비행기 퀸스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주 뭐 나이트 형제부터 해서 오래전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왔던 비행기 중에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이제 무인 항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드론의 어원이 시작이 됐고요. 드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어원이 말벌 뭐 이렇게 이제 벌 나옵니다. 벌. 드론이 사실은 벌의 윙윙대는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벌, 꿀벌, 그러니까 벌, 어, 벌이라고 하는 단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은 이제 윙윙거리는 소리,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원은 바로 무인 항공기이지만 실제 단어의 의미 자체도 이런 드론 그 벌의 의미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드론은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조종되는 무인 항공기고요. 그 규모나 중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고 있지만 이게 예전에 주로 군사용으로 썼던 거였었고 이게 생소했었죠, 사실은 드론이. 그래서 2000년도 초반때부터 드론이 이제 실제 상업용으로 쓰이면서 확산이 됐어요. 그 전에도 드론이라는 용어라든가 드론은 있었고요. 주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호크라든가 이런 것처럼 자율 비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요 밑에 폭탄을 실어서 투하하거나 이런 용도로 썼던 거죠.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했죠. 요 이제 무인 항공기를 일반 사설용으로도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형태의 드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행기처럼 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드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론은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로는 UAV, Unmanned, Unmanned Autonomous Vehicl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AV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혹은 이제 AFV, 뭐 Autonomous Flying Vehicle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UAV라고 하는 걸 아주 많이 쓰거든요. 요 단어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AFV라는 용어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UAV라는 용어는 아주 많이 쓰니까 요거에 대한 이 악자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은 사실 이제 무인으로 움직이는 걸 드론이라고 하지만 요즘 드론들은 이제 유인 드론들이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인 드론은 이제 자율 비행체죠. 그래서 얘가 지정된 위치를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알아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그만 드론의 형태를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 프로펠러, 여기 프로펠러가 이제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요 유인 비행체는 중국에서 만든 이양이라는 모델이고요. 드론이 이제 중국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론 하면 중국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 전부터 드론을 해왔는데 드론한테 좀 중국한테 좀 밀린 거죠, 사실은. 그 이유는 다음에 다시 스토리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요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한 축당 2개씩 상하로, 그래서 총 8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상하로 되어져 있고, 대각선 형태로 해서 총 모터가 8개인 구조, 요게 제일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럴 때 그나마 다른 비행체보다는 좀 안정적이어서 이 모델로 가고요. 이게 이제 X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X,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프로펠러. 그래서 이제 X자 형태로 해서 프로펠러가 존재한다 해서 X. 그 다음에 각각 프로펠러 2개씩에서 총 몇 개? 8개가 있어요. 그래서 X자로 해서 8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8개 모터니까 각 축당 2개씩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8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제일 안정적인 구조고요. 요즘 나오는 유인 드론들은 다 이렇게 X8로 되어져 있고, 저도 지금 현재 X8 형태로 사람 한 명 타는 드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차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사실 드론에 제작하는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론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제어기조차도 다 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로 붙이고, 그 다음에 모터 붙이고, 배터리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원리만 알면 금방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용되는 제어기들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다뤄보거나 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몇 가지만 해보면 다른 것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다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거나 이건 이양에서 개발한 184 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1인용입니다, 얘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양에서 2인용을 탄생시켰어요. 지금 여기다 이제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프로펠러가 8개잖아요. 요 8개인 프로펠러를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늘렸고요. 중간중간에 프로펠러 하나 더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총 8개가 있고요. 축이. 그 다음에 한 축당 몇 개? 2개씩이니까 28이 16. 16개의 모터를 쓴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양이라는 회사에서 계속 사람이 타는 드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요거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택시 시범 사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인 드론으로서는 좀 선두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취미로라든가 아니면은 개발하는 친구들이 유인 드론을 만들려고 손수 직접 제작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이렇게 공개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화 시키는 게 이제 이양이나 중국에서 잘했던 거고요.
상품화되기 전 개발하거나 연구되는 것들은 그 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트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찾으면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후에 이제 기본적인 것까지 좀 배워놓고 여러분들도 유인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확보를 해서 차후에 이런 드론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910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18년도에 캐터링 버그가 무인 소형 복엽기라고 하는 비행체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고요. 복엽기는 이제 날개가 두 개인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위와 밑에서 복엽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공이 좀 더 자유롭죠. 저 날개가 있으면은 어쨌거나 그 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행기처럼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도 이게 어느 정도 비행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날개를 통해서 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무인 드론도 활공할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날개 형태를 취해서 하면 멀리 그리고 연료 소모도 많지 않으면서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1939년도에는 라디오 플레인에서 이제 OQ2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RC 계열에서 이제 드론을 예전에는 많이 써서 왔던 거죠. 항상 뭐 어떤 드론이든 간에 이렇게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날개에다가 이런 프로펠러를 하나 붙여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이 축에다가 우리가 날개를 붙였잖아요. 그 프로펠러를. 근데 요 날개 끝면에다가 또 프로펠러가 붙는 그런 모델도 존재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프로펠러가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전방향을 통해서 바람이 뒤쪽으로 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비행체가 떠 있는 거는 날개가 활공하면서 떠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비행 시간을 늘렸고 운영도 아주 오래 운영을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저렇게 그 고정익이라고 하는 그런 드론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날개가 있는 형태의 드론을 활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면 드론에다가 저렇게 날개가 있는 형태의 드론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볼만 하고요. 요즘은 이제 서로 드론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펠러가 4개 이게 이제 쿼드코프터라고 있고 아까 이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펠러가 8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펠러의 수가 어떻게 돼 있고 그 프로펠러가 어떤 형식의 구조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드론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3년도에는 아랍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서 마스티프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용으로 주로 드론을 활용을 해 왔던 거죠. 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1982년도에는 이제 IAI 스카우트 라고 하는 거가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또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86년도에는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모델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미군 실전 배치에 돼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이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활주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요.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떠서 올라가는 그런 활주로 개념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날개를 통해서 활공을 해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우려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날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량 위에 레일을 설치를 해서 그 레일을 타고 쭉 전진을 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날개가 있는 타입들은 운영을 합니다. 이게 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날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드론들은 대체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행을 할 때 좀 번거롭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행을 할 때는 오래 비행을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떨어지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툭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활공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나 영역이 확보가 되어야만 착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이런 프로펠러형에다가 그 모터의 방향이나 모터가 바뀌게 해서 이게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형 드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드론의 전망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예전에는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거의 써 왔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얼마 안 됐죠. 사실은 2010년도부터 이제 민간 시장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군사용으로만 썼던 드론이 민간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일반 사람도 쓰게 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애들이 그 DJI라는 회사가 2000년도 초반때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기존에 있던 드론들을 분석하고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디파이 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설립한 지는 사실 20년이 안 넘은 회사인데 요게 이제 그 시대를 잘 만나서 별것도 아닌 제품을 가지고 엄청나게 커버리는 회사가 됐죠.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고 현재는 드론 업계에 아주 탑을 달리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카메라까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는 예전부터 해왔어요. 이전부터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다 활용할지, 그 다음에 그거를 민간 시장에 어떻게 확대할 건지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행체가 날르거나 무인으로 나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확대가 안 됐던 거고요. 현재도 RC에서 그 드론을 날리거나 아니면 일반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외지로 나가더라도 어느 특정한 거리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잘못 운영하면
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게 드론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워낙 발전을 해가고 있으니까 그럼 국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법 규제를 계속 간소화시키고 있죠. 그래도 드론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다 보니까 제재나 그리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풀어줘도 보급 확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드론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촬영도 있지만 감시, 그 다음에 연구개발,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범죄 수사, 그 다음에 물류라든가 배송, 그 다음에 개인 취미 활동, 그 다음에 탑승,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또 영화 우리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또 이제 그 드론이 나와서 움직여서 촬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뜨는 드라마가 지금 시작을 했던데 거기서 이제 감시용 드론인 거죠. 그죠? 앞으로 계속 꾸준히 발전할 거고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실제 드론이 사람을 감시하고 또 그 안에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장돼서 발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세계 드론 시장의 성장률은 상당히 빠릅니다. 높고요. 연평균 32.22%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성장률이 높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건설 현장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찰도 하고 감시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죠. 현재 2020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거의 55억 달러 이상 전망을 하고 그 이상 넘고 있고요. DJI가 이제 200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망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고 이제 그 활용하는 분야들이 워낙 많아졌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현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는 이제 UAV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드론 택시를. 서울 한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공항까지 운영하는 택시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시범 사업 준비 중에 있고요. 계속 그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드론이 사람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데 떨어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위 상공에서 나르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한강을 통해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는 떨어져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죽거나 다치겠죠. 지금 비행기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택시는 뭐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뭐 5인용 9인승 뭐 이런 식으로 인승을 좀 높여서 여러 사람이 타는 걸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는 오토바이처럼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드론들이 또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물론 이제 드론이 떨어져서 사고 날 확률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뭐
뭐죠? 그 오토바이 같은 그런 구조의 드론들은 높이 안 떠도 되거든요. 한 5m, 10m만 떠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 5m에서 5m나 10m에 떨어지면 사실은 뭐 죽을 확률도 있지만 살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낮춰서 운영하는 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드론 시장의 전망을 일부 봤고요. 드론 분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